점수 한 90점? 점수가 너무 고고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정부의 누나들 마음이에요. 그런 대사가 나와요. 넌 어떻게 그렇게 웃어?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데 이 대사가 이 영화의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듣고 싶어요, 저도. 네, 듣고 싶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기자의 왜 떴을까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화제의 영화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바로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 시사회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영화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인기 상종가인 배우 정혜인 씨의 첫 영화 주연작으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혜인 씨는 지난해 공전 히트를 기록했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올해 본방까지 연타석 홈런을 친 상태고요. 그래서 정혜인 씨가 예전에 영화 주주연급으로 이렇게 출연한 적은 있는데 스타덤에 오르고 나서 이렇게 첫 영화 주연을 맡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영화가 극장가에서 본인의 티켓 파워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흥행 여부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에서 인기를 얻는 배우들이 스크린 진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또 안방극장 시청률이 극장의 티켓 파워로 직결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정혜인 씨 인터뷰하고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좀 사려 깊은 배우였어요. 배우로서 직업의식이 투철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지금 본인한테 가장 절실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영화 흥행 이렇게 4글자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책임감이 어깨가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대화 중에서 내가 내 연기에 만족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배우로서 좀 성숙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뷔 6년 차인데 신인 배우처럼 좀 풋풋한 느낌을 받았고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도 굉장히 똑부러지게 하는 걸 보면서 좀 당찬 배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혜인 씨한테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90점? 점수가 너무 고고하신 거 아니에요? 정부의 누나들 마음이에요. 극 중에서 현우가 웃으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울면 같이 울게 되고요. 극 중에서 김고은 씨가 현우한테 넌 어떻게 그렇게 웃어? 이렇게 대사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많은 이렇게 팬들의 마음을 대변한 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혜인 씨한테 그 대사 물어봤거든요. 넌 어떻게 그렇게 웃어? 이 대사 그 장면 찍을 때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15분간 촬영을 했다고 해요. 이 장면에서 어떻게 웃어야지 미수가 저런 반응이 나올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웃어보고 저렇게도 웃어보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탄생한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혜인 씨 첫 주연의 연기가 어땠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일단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무난한 신고식이었다. 왜냐면은 정혜인 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매력 자본 잘 살리면서 어떤 캐릭터의 변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혜인 씨의 가장 큰 장점, 웃으면 같이 웃게 하는 또 감정의 전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배우로서 관객에 그만큼 감정을 빠르게 이입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기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정혜인 씨 연기에 대해서 연기가 너무 다 비슷비슷하다. 얼굴에 별로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은 또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적어도 이번 현우 역할에 있어서는 좀 충분히 잘 소화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혜인 씨의 매력 자본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국민연하남의 계보로 있는 배우죠. 이종석, 박서준, 박보검 우리 또 아끼는 동생들 있잖아요. 국민연하남들. 그래서 국민연하남의 좀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 그리고 또 동생같이 편안하고 좀 그런 자연스러운 연기, 친근감 이런 것들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관공에서 이 점 때문에 굉장히 캐스팅을 많이 한다고 해요. 어쨌거나 이번 영화에서는 본인의 어떤 매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이제 변화를 꾀했는데요. 전작 밤누나에서 연하남의 캐릭터 그리고 본밤에서 미혼부 캐릭터였다면 이번에는 불안한 청춘의 이제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정혜인 씨가 이렇게 교복을 입고 나온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심쿵하더라고요, 그 장면. 기적이네. 30대에 접어들었지만 교복이 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이 학원물도 좀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로 인해서 정혜인의 3부작이 완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밤누나에서 굉장히 싱그럽고 이렇게 친근한 동생 서준이가 세월이 흘러서 사랑의 아픔을 간직하고 속 깊은 본밤의 유지호가 됐잖아요. 그럼 이번에 유열의 음악 앨범에서 현우는 서준이와 유지호 이전에 더 어리고 서툰 고등학생 서준이의 전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정혜인 씨한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이 정혜인 3부작의 완결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되게 수긍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본인도 극 중의 현우처럼 물건이나 사람을 되게 오랫동안 진득하게 보는 스타일이고 연애도 조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머 감각이 좀 부족한 스타일이라는 것도 좀 닮은 점이라고 해요.
정혜인 씨의 3부작을 완성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영화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극중 현우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현우가 이제 자신의 어떤 과거 때문에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수를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극중에 이제 현우 대사 중에서 가진 게 많으면 더 가지고 싶겠지만 난 강력한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나한텐 그런 사람이야. 이 대사 한마디가 저는 현우의 상태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혜인 씨를 다시 본 게 오히려 본밤이었어요. 어떤 분은 뭐 밤누나랑 비슷해서 안 봤다 이런 분도 있는데 청춘 스타가 이렇게 미혼부 역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부성의 감정까지 좀 연기 스펙트럼을 좀 넓어서 놀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정혜인 씨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점이 이렇게 힘들었냐 그랬더니 밤 때 연기가 힘들었고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이랑 연기하는 것도 자기가 너무 좀 어려웠고 또 미혼부라는 또 이 캐릭터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캐릭터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연기하기가 까다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숨고 싶은 적도 막 있었다고 해요. 그때 자기를 이제 묵묵히 바라봐주는 가족을 보면서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부분에 케미 부분이죠. 멜로 영화 정말 케미 중요하죠. 아무리 잘생기고 이쁜 배우가 나와도 케미가 없으면 평행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전작의 정혜인 씨가 손예진, 한지민 씨 같은 굉장히 대선배들이랑 호흡을 맞췄어요. 본인도 연하랑 이제 멜로 호흡을 맞춘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콩짝 잘 맞았다 얘기를 했고 드라마 도깨비에서 김고은의 첫사랑 역할로 정혜인 씨가 나온 적이 있었죠. 두 배우 모두 케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게 몰입을 방해하지 않고 상승 효과를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보세요 멜로 영화 떨리는 느낌, 설렘의 느낌, 이런 간질간질한 느낌 이런 게 잘 표현이 돼야지 멜로 영화가 좀 잘 사는데 정주호 감독의 전작인 해피엔드나 치적 멜로였죠. 그거는 또 사랑님 같은 정통 멜로로 멜로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또 일각은 있기 때문에 멜로 감각은 좀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정씬도 뭐 이렇게 과한 건 아니지만 나와요. 어떻게 역할에 몰입하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비결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말인데 저번에 저희가 봄밤에 김준하 씨 인터뷰 여러분 보셨죠? 저희 웨더스카 TV에서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었는데 그때 두 분이 이제 라이벌로 봄밤에 출연했잖아요. 근데 서로 연기에 대한 대화를 되게 서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혜인 씨 같은 경우도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 연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고 해요. 꼼꼼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이제 제작비 85억의 중형 영화고요. 최근에 극장가에서 멜로 영화 여러분 잘 못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가 멜로 영화이기도 해요. 이 영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디오를 매개로 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복고 감성이랑 또 음악이 한 축으로 이루고 있는 영화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411만 명의 관객을 모았던 우리 건축학개론, 영화 건축학개론과 평행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화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때 건축학개론 때는 김동률 씨의 기억의 습작이 영화의 좀 메인 OST처럼 나왔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배경이 되는 90년대부터 2005년까지 감독이 총 300여 곡, 300곡 뭐 가요도 듣고 팝송도 중에서 수록곡들을 추려가지고 약간 주크박스처럼 이렇게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뭐 토이 음악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토이 음악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영화 분명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노래방 가가지고 김광석 씨의 노래를 메들리로 부른다 그래요. 메들리. 네, 그래서 굉장히 90년대 감성을 좀 잘 이해하는 친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시사 끝나고 제가 주변에 기자들도 반응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약간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처럼 멜로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재밌게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좀 너무 영화가 잔잔하다 보니까 지루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저 앞에 계신 PD님 어떠셨어요? 저분은 30살, 30살, 만으로 29살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어떠셨어요? 지루했어요. 왜 어떤 부분이? 예상 가능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서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 영화가 좀 싫어하실 분도 있죠. 그리고 초반에 좀 리얼리티로 가다가 뒤에는 약간 기적 같은 부분이 반복되면서 조금 뭐 자기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하지만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의 의견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저는 이 영화를 재밌게 봤고 또 저는 이 영화가 한국 멜로 영화의
어떤 명맥을 잇는 작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국 영화를 또 응원하고요. 또 정혜인 씨 앞으로 행보도 응원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